안녕하세요. 이 수업은 이제 이론 수업에 대한 건데요. 이 이론 관련 수업들이 이모티콘 기획이나 창작하는 데 있어서 여러 중요한 사안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파트를 되게 열심히 잘 들으셔야 돼요. 이모티콘 배우러 온다 하면은 테크닉, 포토샵, 툴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창작에 있어서 테크닉은 그 개념적인 부분, 기획이나 이런 부분에 그런 거보다는 조금 하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기획이나 창작, 그리고 뭔가 컨셉 잡고 어떤 타겟으로 하고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할 건지 부분이 실제로 판매에 연결되는데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은 이모티콘을 만들고 싶어서 이 수업을 등록하셨어요. 자, 이모티콘 만드는 사람은 이모티콘 크리에이터라고 해요. 근데 이모티콘 만드는 것도 하나의 컨텐츠죠. 아주 지극히 상업적인 컨텐츠라고 할 수 있어요. 판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만들어서 그 플랫폼에 출시를 했을 때 누군가가 그걸 돈을 내고 사줘야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되는 건데요. 자,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한 기본 마인드가 중요하거든요. 그럼 크리에이터란 무엇인가부터 뭐 크리에이터 요새 흔한 말인데 그걸 뭘 짚고 가요? 라고 할 텐데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크리에이터란 말이 요즘 너무 흔해졌죠.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있고 뭐도 있고 뭔가 만들고 창작하는 사람들을 거의 크리에이터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크리에이터라는 표현이 뭔가 크리에이트하는 사람을 다 크리에이터라고 하죠. 그러면 만드는 사람이랑 창조하는 사람, 우리 분명 이 말들의 어감이 다르다는 건 알고 있죠. 만드는 것과 창조한다 같은 때에 쓰진 않아요. 우리가 어떤 건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건 창조하는 사람, 창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까요? 거기에는 결정적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뭘까요? 두구두구두구. 자, 어떤 분들은 지금 딱 제대로 정답을 말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창조한다는 거는 여기 진짜 중요한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들다. 처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있던 거 비슷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전에 없던 거를 우리는 지금부터 처음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모티콘 만들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나 여러 군데에서 만났던 그 이모티콘이나 스티커들 결과물을 보고 별거 아닌 것들도 돈 주고 사야 하네? 뭐야 이렇게 허접한 것도 있네? 라고 생각했던 적이 분명 있을 거예요. 이 시장이 진입장벽이 많이 낮아졌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 있는데 원래 남이 만들어 놓은 거 되게 쉬워 보여요. 근데 아무리 허접해 보이는 것도 내가 처음으로 만드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남들이랑 비슷비슷한 거 어디에 있던 거 비슷하게 베껴서 만들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처럼 전에 없던 거를 처음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거, 볼 수 있는 거라도 그게 생각만큼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마음에 새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비슷한 거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나다운 거, 내 안에서 나오는 어떤 창작물을 처음으로 세상에 선보이겠다라는 마음,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되게 중요해지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전에 없던 거를 만들려면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라고 많이들 물으세요. 그러면 남들이랑 어떻게 하면 달라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좀 다른 거, 새로운 거 할 수 있지? 막 고민이 될 텐데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있는 나라는 필터예요.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매일 접하고 살지만 똑같은 것을 봐도 사람들마다 다른 거를 봐요. 같은 길을 친구 A와 B가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가 길이 쭉 있는데 두 사람이서 막 걸어가요. 그러면 둘이 똑같은 풍경을 보고 있는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똑같은 길 위에서 누군가는 저기 새가 지저귀는 소리인데 저 새 소리는 어떤 새의 소리 같아. 또 그 옆에 친구 B는 오늘 햇살에 비친 저 나뭇잎 색깔이 물감의 무슨 컬러 같아. 그리고 오늘의 하늘과 구름의 색 그 조합이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보는 것, 듣는 것, 오늘의 그 풀 냄새, 뭔가 똑같은 풍경이지만 정보를 수집할 때 있어서 내 관심사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길 위에서도 다른 걸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수업을 들어도 전혀 다른 결과물을 낼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물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달라질 거거든요. 그럼 창작이라는 그 프로세스에서 가장 기본은요,
있는데요. 인풋과 아웃풋이에요. 인풋은 입력이고요. 아웃풋은 출력이죠. 정보, 감상, 감정을 느끼고 모든 것, 필 그런 거죠. 그런 인풋이 생겼을 때 그것들을 어떤 형태의 출력값으로 세상에 내보낼 건가, 그거는 이 사이 여러분의 필터가 작용하겠죠. 똑같은 인풋을 넣어도 전혀 다른 필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다른 아웃풋을 만들어낼 거예요. 거기에는 사람의 차이도 있고 테크닉의 차이도 있죠. 그러니까 생각을 비슷하게 했는데 내 손이 그것들을 표현하기에 좀 테크닉이 부족해요. 그러면 결과물이 좀 어설프고 퀄리티가 높고 뭐 이런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나라는 필터가 어떤 생각을 해내느냐에 따라서, 왜냐면 테크닉 같은 건 여러분 약간 기계적 훈련에 의해서 웬만큼은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필터는 쉽게 바뀌지 않아요.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처럼 필터는 쉽게 바뀌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창작을 잘하고 싶다 그러면 기술을 먼저 배울 게 아니라 필터 업그레이드를 먼저 하는 게, 아니면 뭐 테크닉을 어느 단계 이상 높이고 나서 테크닉은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다라고 생각 들 때 그 다음에 이제 필터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그 순서는 뭐 본인 마음이지만 어느 타이밍이든 이 필터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꼭 필요해요. 자, 그러면은 인풋이 많을수록 아웃풋이 당연히 많겠죠. 우리가 많이 먹으면 화장실을 많이 가는 것처럼 똑같아요. 많은 것을 받아들여야 내보낼 거가 많아져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일상에서 가장 많은 인풋을 받는 거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잠자고 있지 않은 시간, 모든 시간에는 눈 뜨고 무언가를 보고 있잖아요. 소리 같은 경우는 내가 귀를 기울일 만한 정보의 소리가 없을 때도 있지만 우리 눈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인풋을 잘하려면 잘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박웅현의 8단어 글을 가져왔는데요. 인문학 개념 8가지 단어에 대해서 쭉 얘기한 책 116페이지에 있는 거는 볼견자, 본다는 개념에 대한 이야기 있는 챕터고요. 그 중에 김용택 시인이 할머니들한테 이제 시 수업한 얘기가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사과를 몇 번이나 봤어요? 100번? 1000번? 100만 번? 여러분들은 사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과라는 것을 정말 알고 싶어서, 관심을 갖고 이해하고 싶어서, 대화하고 싶어서 보는 것이 진짜로 보는 거예요. 오래오래 바라보면서 사과의 그림자도 관찰하고, 이리저리 만져도 보고, 뒤집어도 보고, 한입 베어 물어도 보고, 사과에 스민 햇볕도 상상해보고, 그렇게 보는 게 진짜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게 진짜로 보는 거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없으시죠? 이렇게까지 무언가를 본다는 걸 넘어섰죠. 이렇게 본다는 건. 근데 이렇게 보는 훈련이 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창작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미대에서 뭐 배우냐고 물어보거든요. 아, 미대에서 그런 그림 그리는 방법을 배워서 나왔나 봐요 라고 생각하는데, 미대에서는 테크닉에 대한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인풋을 아웃풋하는 방법을 배워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가 이번에 표현하겠다, 그럼 진짜 이렇게 보면서 무언가 그 안에서 생각과 글들이 나오겠죠. 그거를 어떤 형태의 아웃풋으로, 누군가는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고, 누군가는 조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누군가는 영상 작업으로 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것들을 창작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렇게 보세요 라고 한다고 당장 되는 건 아니지만 더 관심을 갖고 그런 훈련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럼 오늘 당장부터 좀 다르게 봐야겠다, 그런 것들 마음을 먹고 이제 매일매일 다녔던 길 위에 내가 놓치고 있었던 건 없나? 그런 것들도 한번 다시 보시고요. 그러니까 내 지인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제 익숙해서 객관적으로 보지 않았던 지인들의 캐릭터를, 이 사람 성격은 이렇게 특이한 부분이 있네? 저런 걸 녹여서 어떤 캐릭터로 만들어 봐야겠다라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이디어가 되게 많이 널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찾아내보는 거죠. 유홍준 교수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아는 만큼 보인다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 제가 조금 덧붙였어요. 보는 만큼 표현할 수 있다. 근데 보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훈련이 필요하죠. 그리고 알아야 보여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이모티콘 제작에 대한 테크닉을 배우게 되면은 카카오톡 이모티콘 샵에 올라온 이모티콘을 보면서 그런 방법으로 제작했나 보다,
뭔가 제작법까지 눈에 보이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거는 알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작업하시고 훈련하시고 그게 익숙해질 때까지 다양한 것들을 하시고 또 연구도 하시고 배우는 것 내용만 딱 숙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여러분들 나름의 최상의 그 작업 방식을 찾으셔야 돼요. 그림 그리는 사람들도 똑같은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요. 누군가는 이런 프로그램을 쓰는 게 더 편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프로그램이 너무 편하대요. 그거는 또 개인 성향이나 취향 그리고 약간 그 프로그램이 가지는 성격에 따라서 누구한테 더 쉬워 보이고 좀 더 맞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하나가 정답이 아니라 나만의 방식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오늘 당장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가 있냐면요. 알던 것도 다시 보기. 많은 인풋 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일상을 바꾸기는 너무 어렵죠. 어디 가서 막 새로운 자극과 새로운 책을 너무 많이 읽고 이거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단 내 일상에서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건 알던 것도 다시 보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새로운 거죠. 새로운 인풋. 새로운 것을 자꾸 접하기. 그 중에는 여행도 있고 독서도 있고 다양한 경험들도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사실 제일 좋은 건 여행이긴 해요. 자, 보세요. 여행은 새로운 시간에 낯선 장소에 그리고 거기서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낯선 사람들이죠. 그리고 낯선 음식, 낯선 공기. 그러니까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걸 접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요. 같이 가는 누군가가 익숙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낯선 곳에서 있는 모습은 처음 볼 수 있으니까 새로운 면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행이 짧은 시간 대비 새로운 인풋을 하기는 제일 좋긴 한데 돈과 시간이 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회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보면 독서가 비용 대비 효과가 정말 크죠. 우리가 10,000원대, 20,000원대의 돈을 지불하고 한 권의 책을 사서 그 작가가 피땀 흘려 쓴 그 내용들을 간접 체험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간접 체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또 새로운 감상, 기분, 아이디어, 다양한 영감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 대비, 시간 대비 훌륭한 인풋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경험 같은 경우는 어떤 걸 말하냐면 내가 이번에 요리에 관한 이모티콘을 만들고 싶다. 근데 요리는 잘 모른다. 그런 경우에는 요리를 할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거라도 가보시는 거죠. 큰 돈이 들지 않고 주방이 있고 선생님이 요리에 시연을 해주고 요리 팁도 알려주고 그런 시각, 음식, 냄새 그러니까 다양한 감각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가서 그런 것들은 큰 돈 들이지 않고 또 내가 관심 있는 것들 요즘 원데이 클래스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백화점 문화센터든 원데이든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서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건데 메모나 그림을 끄적이기. 새로운 인풋을 하다 보면 머리에 번뜩번뜩 아이디어들이 떠오를 거예요. 왜냐면 새로운 자극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이디어들은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일수록 휘발성이 정말 강해요. 잡아두지 않으면 순식간에 날아가요. 반짝반짝이는 뭔가가 머릿속에 생겼다면은 바로 메모하거나 그림으로 그리거나 뭐든 흔적을 남겨놔야 돼요. 지금 너무 강렬하게 막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내일이고 일주일 후 기억날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정말 금방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순간에 떠오른 순간에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 펜이랑 종이를 들고 다니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 많은데 요즘 핸드폰 메모장 정리하는 이런 어플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많이 활용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네이버 메모랑 에버노트 어플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둘 다 컴퓨터랑 연동이 돼서 어떤 것들 핸드폰으로 이렇게 끄적여 놓고 컴퓨터에서 다시 불러와서 아이디어 정리하고 이런 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나한테 맞는 어플들 찾아서 그거 하나에다가 자료나 아이디어를 좀 이렇게 쌓아놓으시면 나중에 볼 때도 한눈에 다 보이니까 되게 유용해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생각의 환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제작하게 될 여러분들이 앞으로 창작하게 될 어떤 창작물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을 갖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만드는 거에 대한 애정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밀착돼요. 내 창작물과 내가. 우리가 너무 어떤 사물을 가까이 보면 정확하게 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초점이 안 맞거든요. 제가 미술학원 다니던 때에 어떤 일이 자주 있냐면 석고상을 1, 2m 앞에 두고 그려요. 입시생들이 기본이 2-3시간 앉아서 그림 그리는 게 보통이거든요. 엉덩이를 한 번도 떼지 않고 그렇게 막 그리다 보면 오늘 줄리앙 얼굴이 참 잘 그려졌다. 오늘 비너스 얼굴 참 잘 그려졌다. 똑같이 그렸다고 생각이 되는데 중간에 화장실을 막 가고 싶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갔다 오는데 화장실을 갔다 들어오면서 저 멀리서부터 그 이젤에 놓인 내 그림을 쳐다보면 아까 가까이서 봤을 때는 분명히 줄리앙 얼굴 똑 닮은 것처럼 그린 줄 알았는데 저 멀리서부터 걸어오다 보니까 이게 웬걸 전혀 다른 얼굴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거에 너무 일정한 거리에 계속 너무 가까이 밀착되다 보면 이게 뭐 찌그러지고 있는지 망가져가고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거리를 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업을 할 때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림 가까이서 그리다가 여기에서 요까지 막 나와가지고 막 자기 그림 멀리 뒤로 가서 살펴보고 하는 일들이 있죠. 그게 막 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리에서 계속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본인이 직접 하는 훈련도 하시고 그리고 제3자의 의견도 나 이런 거 기획해봤는데 너가 보기엔 어때? 이런 거 주변인들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그들의 의견도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물론 부정적인 의견을 들을 수도 있어요. 나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막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때 네가 뭘 알아? 이러면서 막 짜증내지 마시고 지금 내 아이디어가 의외로 별론가 보다. 뭔가 그림들이 식상한가 보다.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인가 보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반성해야죠.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일반 대중의 눈과 거의 비슷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대중을 상대로 하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들의 의견도 무시하지 마시고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모티콘 제작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될 건데요. 지금 요즘 제작되는 이모티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보는 거 이제 캐릭터가 제일 기본이고 그 다음 레터링, 글씨로 하는 거. 그러니까 뭐 폰트일 수도 있고 손글씨, 요즘 캘리그라피를 워낙 많이 하니까 그런 캘리그라피나 손글씨 같은 거 그리고 이런 스타일의 이모티콘들도 있죠. 그리고 최근 들어 이제 많이 나오는 사진 합성, 그러니까 사진을 이용해서 그것들을 합성하거나 이렇게 새롭게 그림이랑 섞던지 뭐 이런 다양한 편집 방법을 통해서 그것들로 이모티콘 제작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요 사례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전형적인 캐릭터형이죠. 더미덤이라는 캐릭터인데 요즘 얼굴 동그랗고 색깔 없이 하얗고 그냥 몸은 심플한 덩어리 느낌으로 팔다리 이렇게 달린 캐릭터들이 옴팡이도 그렇고 되게 많아요. 이런 비슷비슷한 애들이. 그래서 이것도 출시되고서 그때 보니까 1등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한 인기를 받고 있는 이모티콘이에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딱 전형적 캘리그라피. 우리 SNS 같은 데 많이 보는 캘리그라피 작가들 글 그림 같은 것 약간의 그림을 넣고 그 이제 캘리그라피 들어있는 그런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카카오톡에도 이모티콘으로 들어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이모티콘인데요. 사진을 이제 그림이랑 같이 넣어서 움직이는 걸로 제작이 된 거예요. 사진이랑 그림이랑 합성한 거죠. 또 아이디어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글씨 같은 경우는 폰트를 사용했네요. 그래서 손글씨가 아니더라도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이제 폰트를 넣어서 록재지와 함께 하면 그림을 전체 다 그려야 된다는 부담을 좀 벗어날 수 있죠. 더군다나 꽃그림은 그리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림 실력이 내가 좀 부족하다 하는 부분을 사진으로 커버한다든지 그런 걸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크림 히어로즈라는 유튜브 채널에 저 이거 구독하고 있었는데 카카오톡에 이모티콘으로 나왔더라고요. 그 영상을 움직이는 GIF로 만드는 건 정말 간단해요. 왜냐하면 그 움직이는 풀 영상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냥 캡처만 하고 그걸 다시 이어 붙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영상을 하시는 분이라면 사실
영상을 활용한, 그러니까 사진이 아닌 영상에서 사진을 추출해 오는 거죠. 영상을 활용한 이모티콘 제작도 되게 쉬우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크림 히어로즈 같은 경우는 고양이 집사님인데 고양이가 정말 다양한 애들이 있어요. 사실 동물 캡처 같은 걸로 쓰일 때 한 아이로 다양한 표정을 캡처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우리가 이모티콘으로 만들려면 정확한 표정, 동작 같은 게 딱딱 구분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내 맘 같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집사님 같은 경우 집사님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네. 크림 히어로즈 같은 경우는 고양이들이 워낙 다양한 애들이 있다 보니까 또 영상을 그동안 계속 찍어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있는 영상에서 다양한 느낌을 뽑기만 하면 돼서 이모티콘을 만들려고 그냥 지금 찍으려고 하면 그 개수 채우기가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평상시에 꾸준히 이런 걸 제작해온 분들이라면 이미 가지고 계신 영상이나 사진에서 쓸만한 거를 좀 뽑아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번에 소스로 사용해야겠다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다시 동영상 폴더나 사진첩 폴더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양한 스타일의 이모티콘이 있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모티콘 제작이 어떤 거에 비유해야 될까 제가 막 고민을 해봤어요. 이모티콘 제작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일단 카카오톡만 너무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뭔가 판매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의외로 여러 플랫폼이 있고 그리고 카톡이 낸다고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모두 다트를 손에 들고 있는데 우리가 각자 들고 있는 다트의 종류가 다른 거죠. 누군가는 뽁뽁이 다트, 누군가는 플라스틱 다트, 누군가는 저 멀리까지 던질 수 있는 뾰족한 쇠로 된 다트가 있는데 다트판이 여러 개예요. 우리가 던질 수 있는 판이 여러 개인데 내가 뽁뽁이 다트를 가지고 있는데 저 멀리 던져서 맞추기 어렵겠죠. 가장 맞출 확률이 높은 다트 먼저 도전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 플랫폼 이렇게 고집하지 마시고 하나씩 단계별로 이제 성장하듯이 발전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경험을 쌓으셔야 내 작업에서도 퀄리티도 높아지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얻은 경험들이 제작에 도움도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발그림이나 좀 쉬운 그림, 병맛 이런 심플한 그림들이 이모티콘에 유행을 하면서 사람들이 생각하시기에 이모티콘은 나도 도전할 만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진입장벽이 낮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이 시장의 진입장벽이 낮다고 생각하면 나만 낮은 게 아니에요. 남들도 똑같이 낮다고 느껴요. 그러면 많이 유입이 되겠죠. 그럼 훨씬 많은 경쟁을 해야 돼요. 그 진입장벽이 낮다는 건 들어가기 쉬워서 좋긴 한데 남도 쉬우니까 그때부터는 나만의 진입장벽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꽤 남들이 나를 따라오지 못하는 내 강점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뭐가 좋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다르시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걸로 하면 좋을지. 사실 창작이라는 거는 여러분 하면서 계속 나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내가 이런 이제 시장에서 상품을 만들어야 되고 내가 지금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림은 어느 수준으로 그리고 내가 툴은 얼만큼 사용할 줄 아는데 그런 거를 객관적으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데이터를 정리해 보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를 고민해 보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플랫폼별 성격과 그 플랫폼별 성격에 따른 전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충분히 고민 많이 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